2022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대회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디지털 배움터 부문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옴니페이는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간편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을 뜻하는 말인데요. 다음 중 옴니페이의 간편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옴니페이의 간편 결제 방식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옴니페이 간편 결제라고 검색했고요. 검색 결과로 두 번째 내용이네요. 옴니페이 시사경제 용어 사전으로 사이트 이동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라는 뜻의 옴니와 결제 수단을 뜻하는 페이먼트의 합성어, 하나의 플랫폼의 마그네틱 보안 전송, 비콘, 유심, 근거리 무선 통신,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근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마그네틱 보안 전송, 그리고 바코드까지.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개최된 18세 이하 제9회 세계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세계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8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장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이긴 국가를 찾아보는 문제네요. 자, 그럼 전체 경기 결과를 먼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 키워드로는 제9회 세계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 대회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대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대한핸드볼협회라는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핸드볼협회 페이지인데요. 상단에 기록실이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자, 기록실 메뉴에서 대표팀의 역대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대표팀 역대 결과. 자, 이동했고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제9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장소로 확인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자, 전체 대회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 대회 결과로 각 나라별 점수표가 확인이 됩니다. 자, 덴마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덴마크 31대 28, 3점 차고요. 자, 헝가리 부분 보겠습니다. 3점 차. 헝가리는 30대 29, 1점 차. 자, 스웨덴은 33대 27, 자, 6점 차고요. 루마니아 보겠습니다. 33대 31, 2점 차. 자, 네덜란드 26대 24, 2점 차. 자, 그럼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긴 국가는 헝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저널리즘, 문학, 음악에서 가장 높은 기여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요. 제106회 퓰리처상 시 부문의 수상작, 국제표준 도서 번호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106회 퓰리처상의 시 부문. 자, 어떤 시가 상을 받았는지 먼저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로는 106회 퓰리처상의 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퓰리처상의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는 사이트인데요. 저희 세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한국어로 번역해서 전체 내용 중에 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국제표준 도서 번호를 찾아봐야 되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홈단추 눌러 들어갑니다. 홈단추에서 소네트 부분 ISBN을 국제표준 도서 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9781의 6444 9781의 6444 50451이라고 검색 결과 확인이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산림청은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해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해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산림청의 산해날 기념식 장소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산림청이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내용으로 찾아야 되죠. 그럼 검색 키워드는 산림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산림청 홈페이지 검색 결과에서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산해날 기념식을 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산해날 기념식 내용에서 게시판이 확인이 되네요. 자, 이 게시판 내용에 더보기, 결과 더보기로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 20회 산해날 기념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회 산해날 기념식은 어느 장소에서 개최를 했을까요? 자, 20회 산해날 기념식은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네, 1번 보기 문제 동일하지요. 네, 뒤로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19회 찾아보겠습니다. 19회 산해날 기념식은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네, 보기와 같고요. 자, 그럼 다음 18회 산해날 기념식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18회 산해날은 대전 유성구 성북동에서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고 국립대전숲체원의 개념식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국립대전숲 18회 기념식 18회 기념식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8회가 잘못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7회도 알아보겠습니다. 17회 산해날 기념식은 양구군 해안면 국립 DMZ 자생식물원, 네, 맞고요. 자, 16회 산해날은 포천시 국립수목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호주의 국제관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세계 163개국의 평화로운 나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순위 중 몇 위의 국가가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본선에 진출했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2위, 4위, 5위, 8위, 9위 이 5개의 나라의 순위가 어느 나라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2 세계 평화 지수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 지수라고 검색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자, 세계평화지수 국가 순위를 먼저 알아봅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위는) 아이슬란드, 2위 물어봤죠? 2위는 뉴질랜드고 4위 물어봤습니다. 4위는 덴마크, 5위는 오스트리아. 자, 2위, 4위, 5위, 8위, 그리고 9위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하나의 사이트를 더 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진출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선 진출국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본선 진출팀에서 카타르, 독일, 프랑스, 덴마크라고 나왔네요. 저희 아까 세계평화지수 4위가 덴마크였죠. 그래서 덴마크가 유럽 예선 F조의 1위 국가로 본선 진출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2022년에 개최된 칸 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의 수상작이 아닌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22년) 칸 영화제는 슬픔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황금사자상 올드 뷰티라고 나와 있네요.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네. 자, 그럼 세 번째, 베를린 국제영화제 금공상. 알카라스의 여름이라고 나와 있네요. 황금공상. 네, 알카라스의 여름. 알카라스. 자, 그러면 마지막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 크리스탈 글로브. 서머 위드 호프라고 나와 있네요. 서머 위드 호프. 서머 위드 호프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상이었고,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수상작이었습니다. 자,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코다. 문제 7번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인데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 도시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개최 도시를 찾기 위한 검색 키워드는 당사국 총회 개최 도시. 자, COP27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에서 한국어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자, 오른쪽에 바로 위치해서 검색 결과 확인이 되네요.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 네.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도시는 이집트의
샤르멜 셰이크였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왕조의계를 일본 국내성에 넘기면서 반출되었다가 2011년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되돌려받은 책 중의 하나로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 과정을 기록한 책의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 조선왕조의계를 일본 국내성, 자, 국내성을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국내성에 넘기면서 반출되었다가 한일 도서 협정을 맺은 내용에 따라서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 과정을 기록한 책을 돌려받은 거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기록한 책까지. 국내성 한일 도서 협정,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 과정을 기록. 국내성 한일도서협정,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 과정 기록. 자, 검색 결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사이트 국립고궁박물관 1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 연결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DF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 내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여러 행사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왕조의계를 일본 국내성에 넘기면서 반출되었다가 2011년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되돌려받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찾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정답은 대려의계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생애찬미 전시회의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사진에서 탭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로 검색하겠습니다. 구글 렌즈 검색 결과 이미지 소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소스의 검색 결과입니다. 이미지 소스 검색 결과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종상의 원형상. 네, 그래서 정답은 근홍원 형상 89-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우표 이미지의 성당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우표 이미지를 그대로 탭하셔서 구글 렌즈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표 이미지 그대로 탭하겠습니다.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합니다. 자, 하단에 벌써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 전동성당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미지 상세 내용으로 한국어 번역해 보겠습니다. 전주 전동성당. 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부산 갈매길 코스 중에서 국가어항이 있는 코스가 몇 코스인지 찾아보는 문제네요.
그럼 부산의 국가어항을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산 국가어항. 부산의 국가어항은 다대포항, 대변항, 천성항. 자, 이렇게 3개 항으로 검색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부산 국가어항이 있는 갈매길 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갈매길. 자, 첫 번째 검색 사이트, 부산 갈매길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갈매길 코스로 탭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어항은 다대포항, 대변항, 천성항. 그 중에 항을 확인했더니 대변항이 있네요. 자, 대변항이 1코스에 있습니다. 자, 1코스 구간 확인됩니다. 1코스 구간에 대변항. 기장군청에서 봉대산 대변항, 오랑대 해동용공사, 송정해수욕장, 문텐로드까지 1코스의 이 구간입니다. 정답은 갈매길 1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위에 걸쳐져 있는 공동경비구역으로 유엔사의 휴무일, 군사훈련일 등을 제외한 주 4일을 기준으로 일반 견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판문점 견학의 휴무요일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키워드로는 판문점 견학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판문점 견학의 검색 사이트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 사이트에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자, 이렇게 견학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견학 신청 메뉴에 견학 안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견학에 대한 부분 매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이 휴무다라고 되어 있네요. 휴무요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역사마을 중 경주시에 있는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의 마을 관람료, 개인 성인 1인, 할인은 없는 금액 얼마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키워드로는 세계유산. 자, 검색 키워드로는 세계유산, 그리고 한국의 역사마을, 그 중에서도 경주, 이곳의 마을 관람료까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관람료.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경주시의 관람료까지 검색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 사이트 양동마을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양동마을에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에서 이용료 성인 4,000원으로 검색 결과 확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000원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하는데요. 국내 특허 상표 검색에서 국내 상표, 자, 국내 상표 등록번호의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키워드로는요, 국내 특허 상표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내 특허 상표. 자,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42000 8861 0000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상표라고 되어 있네요. 상표 한 건에서 서울 빛초롱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 결과 서울 빛초롱 축제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7, 8명이 산막독채시설에서 가족 친목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중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지 숙박시설의 이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키워드로 독채시설 어디에요? 봉수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중 독채시설을 찾습니다. 자, 휴양림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자, 숙박시설 확인되는데요. 1번 소적세라고 나오네요. 1번 소적세는 6인실. 자, 7, 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6인실은 작고요. 독수리. 2번의 독수리는 지나갔나요? 네, 이번에 독수리는 10인실로 너무 큽니다. 자, 3번의 노루기 찾아보겠습니다. 3번의 노루기 5인실로 너무 작고요. 4번의 딱따구리 보겠습니다. 딱따구리 8인실. 네, 8인실 7, 8명이니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의 떡갈나무는 6인실이네요. 그래서 제일 적절한 곳은 딱따구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6번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을 찾아보는 문제네요. 자, 파리의 에펠탑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파리의 에펠탑을 찾아가겠습니다. 파리 에펠탑. 자, 파리 에펠탑에서 경로를 찾습니다. 자, 출발지와 목적지를 바꿔볼게요. 자, 바꾸기 단추를 선택했습니다. 자, 에펠탑에서 보기 1번의 로댕미술관으로 찾아갑니다. 로댕미술관 선택했습니다. 자, 로댕미술관까지의 거리는 1.9k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펠탑에서 로댕미술관까지 1.9.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목적지죠.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검색 결과 중에 탭해 주시고요.
자, 에펠탑에서 루브르 박물관까지는 3.9k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몽마르트 언덕 가보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의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5.3km라고 되어 있네요. 에펠탑에서 몽마르트 언덕까지의 거리 5.3km. 네, 5.3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 결과 중에 제일 거리가 멀죠. 자, 그럼 네 번째 에투알 개선문 찾아보겠습니다. 에투알 개선문. 자, 에투알 개선문까지의 거리는 2km라고 되어 있네요. 2km. 자, 마지막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오르세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은 2.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곳의 미술관들 종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은 몽마르트 언덕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2022년 9월 15일에 공시한 2022년 8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를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검색 키워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자, 검색 결과 첫 번째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공시한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9월 15일 공시 8월 신규 취급액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2.96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력번호에 대한 축산물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검색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축산물 이력 관리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 자, 첫 번째 검색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력 번호를 입력 후 검색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이력번호 0021 48 027056 027056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브루셀라 검사에 대한 결과 음성, 육질 등급은 2등급, 도 체중은 534kg, 도축 일자는 2022년 7월 2일. 도축 일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출생 연월일 3월 1일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9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15곳을 첨벙섬, 캠핑섬, 찰칵섬, 보양섬 등 4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15곳 중에서 캠핑섬으로 선정된 전라남도의 섬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네요. 자, 그럼 검색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색 키워드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그 중에 캠핑섬을 찾아보겠습니다. 캠핑섬 중에 전라남도. 네, 이렇게 검색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그 중에 캠핑섬, 그 중에 전라남도의 섬. 네, 검색 결과 첫 번째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그 중에 전남 5곳에서 검색 결과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지 않아도 확인은 되네요. 자, 사이트 이동해 보겠습니다. 캠핑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캠핑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진도 관매도는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아름다운 낙조와 별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의 관매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지점에서 관측한 자료 중 가장 긴 폭염 기간이 있었던 한 해는 언제였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상청의 긴 폭염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긴 폭염으로 검색했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가 확인이 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분의 지점 선택하겠습니다. 지점에 전라남도 광양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선택, 광양시 선택. 자, 하단에 선택 완료 단추를 선택합니다. 자, 기간은 그대로 기본 검색 기간 두고요. 검색 단추를 탭하겠습니다. 가장 긴 폭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긴 폭염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폭염 일수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 중에 2018년의 폭염 일수는 28일의 지속 일수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가장 긴 폭염을 가지고 있는 한 해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QR코드의 홈페이지 주소에서 이곳 공연장을 찾아가기 위한 주소,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QR코드를 꾹 눌러 탭하시거나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하기 위한 창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QR코드에 대한 웹사이트 부분이 추천이 되었는데요. 하단의 웹사이트라는 곳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도남문 국악당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도남문 국악당이라고 지금 검색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단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2라고 나왔네요. 네, 율곡로 102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제 22번입니다. 우편의 예상요금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편 종류 국내 등기이고 통상 우편으로 규격 중량이 160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는 우편요금 조회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편요금 조회, 우편요금 두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등기, 통상, 요금의 규격, 외 중량 160입니다. 자, 검색 결과 요금 계산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예상 요금은 2,980원으로 확인됩니다. 2,980원입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아래 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작업을 하는 문제네요. 라이브뱅크 앱에서 간편 번호를 발급받아 라이브 ATM 출금으로 50만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이브뱅크의 앱 간편 비밀번호는 17429, 통장 비밀번호는 8063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ATM 통장 출금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확인 단추를 눌러 출금 작업을 완료하는 문제입니다. 네,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인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숫자 6자리 1, 7, 4, 2, 9, 5번을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간편 입출금으로 선택합니다. ATM 출금으로 선택합니다. ATM 출금의 간편 번호 6자리가 생성되었습니다. 995622. 자, ATM 출금으로 간편 번호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번호이죠. 995622. 자, 확인 단추 선택합니다. 종류는 예금 출금, 선택, 라이브 ATM 출금으로 출금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아까 생성된 6자리 숫자 995622번 입력하셨다면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출금 계좌 확인 창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출금하실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한 50만원을 선택합니다. 합계 금액이 맞다면 예를 선택합니다. 비밀번호는 통장의 비밀번호로 문제에서 제시한 8063을 입력하시고 아래의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문제 24번입니다. 제로 아이콘을 터치하여 제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 한 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등록된 은행 계좌에서 상품권 결제 시 거래 승인 번호는 593762입니다. 구매 후 확인 단추를 터치하여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제로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터치합니다. 상품권 구매 단추를 선택합니다. 제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 단추를 터치합니다. 10만원권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10만원권이라고 선택 터치합니다. 구매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9만원 구매하기 단추를 터치합니다. 제로페이의 승인 번호는 문제에서 제시한 숫자 593762 6자리를 입력한 후에 입력 완료를 터치합니다. 상품권 구매가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단추로 마무리합니다.